야르라는 요괴가 있다더라. 이게 되게 야르한 짓만 하고 다니는 요괴라더라. 뭐 이런 식의 소문을 퍼뜨리면. 그래서 야르거렸다 사람들이. 내가 아직도 초단으로 보이세요? 여러분들, 내가 아직도 홍지혜로 보이니? 거의 비슷한가요? 아유, 덥긴 하네요. 근데 여름에는 또 오싹오싹한 귀신, 괴물 이런 이야기가 또 재밌지 않아요? 너무 더우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주제를 약간 시청자분들에게 스포해 주신다면? 힌트를 드리자면 요즘 굉장히 많은 미디어에서 이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사람도 아니지만 귀신도 아닌 그 어딘가의 무엇이라고 하는데요. 뭘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요괴. 아니, 오늘은 대한민국의 요괴를 알아볼 것입니다. 요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 있는지? 요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켓몬, 디지몬 다 요괴가 아닌가? 한국 요괴는 좀 아는 거 없어요? 요즘에 뭐 동궁도 나오고 제가 동궁을 봤거든요? 혼자서? 근데 사실 오디오만 들었어요. 본 게 아니잖아요 보면. 한 번 무서운 장면을 보고 껐어요. 요괴 박사님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려고 안에 또 선생님을 저희가 또 모셔놨거든요. 그러면은 요괴 선생님을 보러 가시죠. 여기서 배우면 안 될까요, 근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QWR 초단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니 이렇게 귀하신 분이 누추한 곳에 몇 번째 하는 거예요? 항상 되게 많은 프로그램에서 많이 뵀었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오늘도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괴물 전문 작가 와, 곽재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괴물이나 귀신을 좀 많이 무서워하는데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요괴에 대해서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좀 안 무서운 무언가가 또 생기지 않나요? 안 무서운 게 있나? 안 무서운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요괴와 네. 귀신의 네. 약간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다른 점이 무엇인가? 네. 귀신이란 말이 원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귀는 약간 실체가 있고 조금은 사악한 것이고 무섭고 이런 네. 게 귀라는 것이고 무서운 집. 우리가 되게 기분 좋고 즐겁고 이럴 때 뭐 난다라고 해요? 신이 난다. 신이 난다. 신이 난다란 말에 이 신이 그 영혼이라는 그 신령이라는 신이시여라는 그 신하고 같다라는 그 설이 네. 정설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그걸 귀신으로 합쳐가지고 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보통은 좀 나쁜 느낌이죠. 네. 세상을 떠난 동물이나 사람이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뭐 약간 신명나는 느낌, 신나는 네. 느낌, 영혼 같은 느낌. 나쁘게 생각하면 뭔가 귀신 같은 느낌. 요게는 또 뭐 요가 있고 괴가 있고 그럴까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좀 있어 보이거든. 네. 조선시대 이럴 때 한문으로 된 말 많이 쓸 때는 네. 인요 물괴의 줄임말로 많이 사용하던 말이에요. 인요라는 거는 사람에서 뭔가 요사스러운 게 나타나는 걸 인요라고 합니다. 물체에서 사람이 아닌 거에서 뭔가 괴상한 게 나타나는 거를 물괴라고 합니다. 다 합쳐서 인요 물괴 줄여서 요괴라고 부르던 게 옛날에 요괴를 일컫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요괴라고 하면 떠올리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막 뭔가 뭐 포켓몬스터인가 막 그런 거. 포켓몬스터. 그런 것도 포함하고 뭔가 좀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걸 다 합해서 그냥 요괴라고 불렀거든요. 요즘 시대로 건너오면서 네. 조금 이제 의미가 좀 좁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요괴라는 말도 뭐 재밌는 말인데 괴물이란 말을 조금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요괴보다는? 약간 괴물이라는 말은 옛날부터도 그냥 괴물이라는 뜻으로 많이 썼거든요. 네. 요괴라는 말은 이렇게 좀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 뜻이 좀 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귀신은 긍정적인 게 있는데 요괴는 딱히 긍정적인 게 딱히 긍정적인 거, 이런 포인트를 잡아내시다니 대본에도 없는 건데. 대단한 거지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주실 건데 네. 교수님이 오늘 팔도에 있는 요괴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와, 대한민국의 팔도. 네, 우리가 비빔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구 네임드 괴물, 야. 그다음에 지역별 팔도 괴물 뭐 이런 걸 알아본 다음에 그다음에 질문과 답변을 나눠보는 이런 네. 순서를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전국구 네임드 괴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네들도 그 포켓몬스터처럼 그게 있나요? 티어가? 우리나라에서 괴물 하면 제일 유명한 괴물로 누구나 한국인들이 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도깨비 있잖아요. 도깨비. 아 도깨비. 도깨비 텔레비전 시리즈 있어요, 없어요? 도깨비 있어요. 있잖아. 도깨비 있잖아. 있어요. 그냥 이런 게 네임드거든. 불가사리는 일단은 자기 이름을 건 영화가 나왔죠. 제가 알기로 텔레비전 시리즈도 뭐 하나 나왔어. 불가살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을 거예요. 불가사리. 이게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너무 기대돼. 너무 일단은 네. 동네에 까맣고 좀 조그맣고 통통하게 생긴 다람쥐만한 그런 게 뭐가 다람쥐. 나타난 거야. 네. 근처에 떨어져 있는 조그만한 고철 조각이 있는 거를 보고 얘가 그거를 냠냠냠 먹는 거예요. 신기하잖아. 무슨 짐승이 쇠 조각을 어떻게 먹어요. 근데 먹을 때마다 덩치가 조금씩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삼아 그렇게 뭘 좀 먹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강아지만해지고 우와. 수만해지고 이렇게 커진 거죠. 네. 근데 소 정도 되는 크기로 커지니까 좀 위협적이잖아요. 창을 들이대면 창도 먹고 아 칼을 그러네. 들이대면 칼도 먹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뭔가 동물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다 쇠로 된 건데 그 쇠 자체를 잡아먹는 동물이니까 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불가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19세기에 나온 글 중에 불가설설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불가설에 대한 설. 썰. 예, 아. 그런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이 괴물의 이름을 불가사리하고 발음이 비슷한 불가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되게 답답하고 답이 없는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약간 욕 비슷하게 불가설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다라는 거예요. 아 약간 16세기 경에 젠장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걸 왜 하는지를 아무도 몰라. 야르처럼 뭐. 그런 말 많잖아요. 네. 야르. 그게 요즘 유행이지. 저는 막 무야호 이런 거 생각했는데 너무 옛날 거구나. 그래 야르 이런 거 맞아. 네. 근데 이제 시대가 한참 지난 다음에 그게 다 원래 무슨 뜻인지 잊혀졌어. 아.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생각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불가설이란 말을 왜 답답할 때 사용하냐? 야 이런 이상한 전설이 있던데 그게 바로 불가설 이야기 아닐까? 라고 누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선동을 했네. 이게 서로 연결된 걸로 보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뭐 야르 이런 말 사용하고 있는데 네. 시간이 20년, 30년, 40년 지나가지고 야르라는 원래 말뜻이 잊혀진 상태에서 누가 야르라는 요괴가 있다더라. 이게 되게 야르한 짓만 하고 다니는 요괴라더라. 뭐 이런 식의 소문을 그래서 퍼뜨리면 야르거렸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괴물 이야기로 변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이 조선시대에 발생했던 것 같아요. 활동 제일 처음에 편성된 것부터 보죠.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괴물로 제가 골라온 거. 참고로 요거 한약방 다니시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다 아십니다. 요즘도 한약방 가고 오공 주세요 하면 이거 있거든요. 뭘까요? 지네? 진해. 어떻게 알아? 한약방에 지네를 이렇게 하잖아요. 와 요게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세상에. 제가 아직도 초단으로 보고 있어요. 큰 진해 괴물 이야기 중에 제일 유명하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오창이라는 곳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괴물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되게 무시무시한 괴물이 살고 있어가지고 매년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그 괴물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젊은 여성이 올해의 제물로 선정된 거예요. 젊은 여성이 평소에 착한 일을 하나 했었어요. 부엌에 가끔 가다가 나타나는 두꺼비한테 네. 뭐 음식물 이렇게 하다가 좀 남은 거 있죠? 그런 거 있으면 밥으로 두꺼비한테 그걸 좀 준 거야. 그래서 두꺼비가 그걸 먹고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제물로 바쳐져가지고 괴물이 있다는데 뭐 하는 거야 하고 있다 보니까 거대한 진해가 나타나가지고 공격을 하러 왔거든. 그래서 이제 끝장이다, 끝나나 보다 하고 있는데 두꺼비가 나타나가지고 잠깐 내가 지켜줄게. 진해하고 싸우는 거야. 송천필담이라고 하는 18세기 전에 정도에 나온 조선시대 이야기 책 속에 이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진해 괴물이 그때 두꺼비한테 공격을 받아서 퇴치됐다라는 거예요. 아 퇴치가 됐구나. 네, 그래서 그 진해 괴물이 나타나던 곳을 오공원이라고 그곳을 불렀거든요. 거기에 나중에는 창고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를 오공창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런 다음에 그게 말이 줄어들어가지고 오창이 됐다라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오창에 오. 그래서 뭐 충청북도 청주에 지금도 오창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거 말씀드려줄까요? 네. 이게 이거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은 그런 어떡해. 이거 놀라운데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괴물로 제가 골라온 건데요. 경상북도. 경상북도가 경주가 있었고 신라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가 깊고 괴물 이야기가 많은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괴물 이야기 중에 좀 개성적인 이야기로는 거의 가장 역사와 전통이 깊은 이야기가 아닐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아닐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책을 보면 네. 신라의 첫 번째 왕비 사람이 낳은 게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안 낳고 뭐가 낳았냐라고 돼 있냐면 개룡이 낳았다라고 돼 있네요. 개룡. 보통은 닭개자에 용용자를 쓰니까 머리는 닭처럼 생겼는데 몸은 용처럼 생긴 거. 하나도 안 멋있는데. 신라 사람들은 닭을 되게 중시하고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을 닭이라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개룡이 정확하게 뭐 어떤 건지 우리 몰라요. 용 같은 부모님과 닭을 키우시는 부모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인사가 나와서 왕비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닭띠 뭐 아버지하고 용띠 용띠 어머니 어머니. 사이에서 신선한데? 근래에 들었던 계룡에 대한 어떤 해설 중에 가장 신선한 것 같은데요. 뭐예요? 신라와 경주에 이런 전통이 있었던 만큼 우리나라 요즘 치킨, 양념치킨 이런 거 좀 핫하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경주에서 약간 페스티벌 아이템으로 좀 밀었어야 됐다 저는 생각하는데 대구 쪽에서 이걸 좀 선점해버렸어요. 먼저 해버렸구나. 경주 관계자분 혹시 보고 계시면 제 아이디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계란을 아이템으로 좀 밀어보면 어떤가 좀 생각하고 있어요. 계란 축제. 계란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한번 페스티벌이나 축제라든가 지역 특산물, 기념품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거기 QWR도. 홍보대사로 네. 계란님이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계란이 낳은. 그 계룡이 낳은 왕비. 계란이 낳은 QWR. 경상북도 양계농가 홍보대사가 될 수 있기를 기원을 하면서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걸로 좀 이따 저희가 미션이 있어요.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다음 지역은 어딘가요? 사실은 전국구 괴물인데요. 유명한 친구네. 강원도 버전이 제일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강원도로 제가 찍어봤습니다. 인어입니다. 인어. 우와, 인어공주. 언더더씨. 안다더스. 약간 그런 느낌. 하반신은 좀 물고기, 네. 상반신은 사람. 사람. 그런데 조선시대 인어 이야기에 나오는 인어 모습은 이 인어공주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뭐야, 무서워. 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발.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발이 있는 거야. 왜? 그러니까 하체가 물고기가 아니야. 일단 발이 있어요. 손발에 주름진 거 같은 게 있다라는 묘사도 있어요. 저는 그게 물갈퀴를 표현한 거라고 봐. 그러고 나서 이야기가 뭐라고 돼 있냐면 귀엽게 생겼다. 어머? 내지는 아름답게 생겼다라고 돼 있어요. 얼굴은 사람의 형태가. 그런 약간 사람에 좀 가까웠나 봐. 또 이상한 거 얘기해 줄까? 수염이 나 있었다고 돼. 이거 이거 어떻게 귀엽지? 벨루가. 근데 그 방향 좋았다고 생각해. 조선시대 역사학자로 이름난 안정복 같은 이런 사람이 인어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자기 나름대로의 추측을 써놓았습니다. 그 시대의 표현으로 아마도 가지를 보고 인어로 착각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 네, 한글로 강치라고 씁니다. 강치? 뭔지 몰라도 돼. 그게 정상이에요. 네. 왜냐면 강치가 멸종해서 없어졌거든. 없구나. 강치가 뭐예요? 강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다사자를 강치라고 합니다. 네, 바다사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동해안에 살던 거를 옛날에 사람들이 강치 또는 가지라고 불렀습니다. 수염도 있어, 수염. 명태 얼굴, 대구 눈 이런 걸 보다가 그 물에 뭐가 걸렸는데 바다사자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얼마나 귀여워 보이겠어요. 눈도 땡그랗고. 호이르잖아. 네. 생선에 비하면 얼마나 사람하고 비슷해 보여요. 요즘은 잘못해갖고 낚시 바늘에 바다사자 나왔다 이러면 막 인터넷에 찍어가지고 막 뭐 인스타 올리고 난리 났겠지. 멸종 위기종인 바다사자입니다. 당장 풀어주시고 신고하세요. 이러다가 뭐 건강 이렇게 하겠지 요즘은. 그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걸 몰랐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입에서 입으로만 소문이 전해지잖아요. 야, 그때 곽시아이 씨가 그 낚시하러 갔다가 이상한 거 잡았다는데 생선 얼굴이 아니었대. 귀여워. 손도 있었대. 수염도 있었대. 야, 그게 뭐냐? 인어를 제시기가 잡았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좀 커졌겠지.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강원도에서는 인어 개발해야 됩니다. 스노클링 하는 이런 도구 이런 거에다가 약간 인어 같은 브랜드를 딱 박아가지고 콜라보를 해봐도 괜찮고 좀 밀만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육지에서는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전라남도
예로부터 정말 많았던 이야기 중에 네. 여우한테 홀리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구미호. 근데 의외로 구미호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없는 건 아니에요. 여우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신비롭고 더 강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까요? 하얀색 털. 맞아요. 저 리그 오브 레전드 아이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이런 우리나라의 전설을 반영해가지고 만들었겠죠. 다리가 한복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여우 괴물은 흰색으로 표현되면 좀 더 신비롭고 괴물 같다라는 식의 우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흰 여우 이야기. 이 흰 여우 이야기 중에 제가 보기에는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전라남도 담양에서 내려오는 전우치 이야기예요. 전우치. 도깨비는 공유라면 전우치는 강동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전우치가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도수를 익힐 수 있게 되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지? 뭐냐, 전우치가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공부하려니까 잘 안 됐나 봐. 근데 옛날에는 뭐 스터디 카페 이런 게 없잖아요. 네, 또 소식 그래서 절에 가서 공부를 했었어요. 절에 계신 그 스님들이 술을 담가가지고 네. 이렇게 좀 저장을 해놓고 있었대요. 근데 술이 자꾸 없어지는 거야. 절에서 술이 자꾸 없어진다는 건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전우치가 지목을 당한 거예요. 내가 진범을 잡겠다라고 전우치가 주장을 해요. 네. 그래서 밤에 몰래 숨어가지고 누가 진짜로 술 먹나 기다립니다. 잠복 수사를. 뭐가 나타났겠어? 하얀 여우가 한 마리 나타나. 술 쪽쪽 빨아먹는 거. 그 한죽당 서필 이런 조선시대 기록에 나와 있는 책에는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벌컥벌컥 마신 것도 아니고 약간 멀리 떨어져서 먹었다고 돼 있어. 에? 뭔가 뭐 그런 느낌으로 마신 것 같아. 마법으로 뭐 마셨나? 여우가. 그래서 술 맛을 알아. 전우치가 여우를 딱 잡은 거야. 으아. 자신가 잘 걸렸다. 에. 너 이제 끝장이다. 너 때문에 누명 썼는데. 여우가 온갖 구라를 치면서 제발 날 풀어달라고. 나 이렇게 하면 풀어주지, 저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풀어달. 내 잘해드릴 테니까 풀어달라고. 날 풀어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해드릴 거 별의별 이야기 다 하거든요. 그러다가 전우치한테 여우가 뭘 보여주냐면 책을 한 권을 꺼내줘요. 책을. 도술 비법이 기록된 책인 거예요. 우와. 그리고 딱 읽어보니까 너무나 쉽게 배울 수 있으면서도 진짜 멋진 도술을 부릴 수 우와, 있는 비서를 줬네요. 우와 진짜 짱이다 막 이러면서 막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 집에 하인이 헐레벌떡 그 밤중에 갑자기 찾아온 거야. 아유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하인을 따라가지고 열심히 뛰어내려가다 보니 갑자기 이상한 거야. 아니 우리 아버지 정정하신데.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딱 봤더니 하인이 온데간데 없는 거야.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우를 놓친 거야. 홀렸네. 그래서 그게 여우가 보낸 환상인 거예요. 그 책도 그때 잃어버렸어. 그때 잠깐 봤던 몇 페이지만으로도 와. 조선 최고의 도술 명인이 되었다. 이걸 제가 지금 몇 년 전부터 밀고 있는 게 있어요. 전국 마술 대회를 열어야 된다고. 전국 마술 대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왜 마술이죠? 왜냐면 도술에 해당하는 걸로 현대에 생각할 수 있는 건 마술이니까. 전우치 배 마술 대회. 마술 대회. 이거 괜찮지 않아요? 마술 대회. 오늘 이렇게 요괴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소감과 네. 또 요괴나 괴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말이 있다면은 사상 최대로 괴물 이야기를 와. 길게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과연 이 중에 얼마나 살아나갈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몇 퍼센트나 살아남을까요? 부디 죽지 않는 불가사리처럼 우리 괴물 이야기가 편집이 안 되고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작진 분들에게 하시는 말. 간절히. 요괴는 뭔가 좀 흥미가 생겨요. 스토리가 있고 그렇지. 막 이게 있으니까. 저 홍보 아이템은 내가 좀 잡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자꾸 생기고. 맞아요. 페스티벌에 꼭 나가야 될 것 그렇지. 같고. 저는 그게 우리가 웃기려고 그런 이야기 좀 했지만 전통 속에 숨어있는 괴물 이야기 이런 것들 속에 신선한 소재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형태로 뭐 브랜드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나. 그걸 더 많이 해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 괴물 요괴가 정말 널리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페스티벌에 QWR을 꼭.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아닙니다. 네. 이거 하면서 좀 요괴가 됐어요. 그렇군요. 홍보 요괴. 그렇군요. 교수님은 가셔야 되고 네. 소장님은 이제 할 일이 남아서 삐죽. 공부만 하면 됐어요. 아유 퇴근하셔야지.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미션인 요괴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PPT에 있는 자료들만 잘 보시면 80점을 넘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아, 저희 시험 시간은 20분 드릴게요. 20분. 파이팅! 시작! 자, 그럼 이걸 누르면 되죠. 요게는 인간의 이해를 벗어난 초자연적인 존재. 맞고요. 괴물은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 맞고요. 요게는 신화, 전설, 민담, 전설. 맞고요. 대체 인간에게 적대적이며 4번. 여기를 바탕으로 괴물의 관계를 이해한 내용. 불가사리, 장산봉처럼 위협을 강한 중. 괴물이 성격에 나타난다. 아니, 모르겠어. 불가사리는 인간과 장난을 치는... 아니요? 오케이, 첫 장 끝.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살 아이 정도의 크기로 불가사리 아니야? 아니야, 이거 걔야. 귀여운 애야.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 꺼들어 언니? 이러면 까먹사리. 꺼먹. 설명도 괜찮다. 우리 멤버들도 출연해. 시연, 도깨비는 형상이 일정하지 않고 여러 이름으로 불렸으므로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전소형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거 적절하지 않아. 시연이가 이렇게 잘 말할 리가 없어요. 희나, 불가사리는 쇠와 금속을 먹으며 성장하므로 인간이 만든 생활도구가 오히려 이 괴물의 힘을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오, 똑똑해. 마젠타, 장선봉은 오래된 문헌보다 구전 이야기와 현대 공포 콘텐츠를 이거 뭔가 3번 같기도? 근데 이거 만약에 OMR 카드 있었잖아요? 2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하나 바꿨을 것 같아요. 주관식도 있어요.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나 안 읽었단 말이야. 얘가 왕비를 낳았다고? 어디서 어떡하지? 아유, 구름도 좀 그려주고. 내용을 그리셔야 돼요. 인간은 하다. 제출하겠습니다. 선생님 몇 점 넘겨야 된다고요? 80점. 아까 들어보셨을 때 넘길 것 같나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 진짜 이런 기분 너무 오랜만에 느껴요. 그게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어떡하냐. 자, 1번. 4번. 예! 왜 4번으로 생각하시죠? 요게는 적대적이지만은 않다고 써 있었어요. 괴물이 위협적이라고 써 있었어요. 2번에 몇 번? 3번! 정답입니다. 이야! 4번은 2번. 와! 앞장 클리어! 5번에 2번. 와! 별표처럼 6번 몇 번 하시죠? 3번이요. 6번에 5번. 김계란! 7번에 2번. 2번! 2번 정답입니다. 예! 자, 이제 주관식. 13번은 빼놓고 네, 14번에 흰 눈물입니다. 정답입니다. 요괴는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와 전설 속에 등장하고 괴물은 전설뿐만 아니라 현대의 미디어와 판타지 등에서 등장합니다. 요괴는 인간과의 관계를 쌓을 수도 있는 성격을 가진 초자연적인 존재라면 괴물은 위험만을 가하기에 인간과의 관계를 쌓기 불가능합니다. 인간 간의 관계 측면은 가장 받고 기원 측면이 조금 아쉬워서 3점 드립니다. 뭐가 아쉬운 거죠? 신화 전설뿐만 아니라 민담 종교에도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씩 서술을 했는데 내가 2개씩이나 서술했는데요? 그 풀네임이 한 가지씩. 7점. 마지막 13번 보여주실까요? 저희 어떻게 그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계룡이라 하면 닭개자에 용자를 써서 계룡.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대가리는 닭의 형상, 몸은 용의 형상. 그 지금 알을 4개 낳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멋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구름 사이를 지나다니는 모습을 표현해봤어. 관계 부모님이라는 거. 나쁘지 않게 그리신 것 같아서 7점 드리겠습니다. 7점! 왜 1점이 깎였죠? 그림 실력 보면 거리가 조금 아쉽다. 너무 아쉽다. 총 8점이 감점돼서 92점! 절대 안 가.
내가 요괴를 배우고 요괴 속으로 들어갈 것 같아? 그래도 오늘 미션은 성공으로 했어요. 예! 나 안 죽었다, 내 머리. 아직 내 머리 안에는 뇌세포가 있었어. 수업을 해봤는데 네. 그래도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네요. 너무 재밌어서 정말 귀담아 들었습니다. 점수가 또 증명을 하잖아요. 저희 브레인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네요. 흰녀는 어디? 끝나서 까먹었어요. 그 앞에 알아. 전남. 오. 그럼 오늘 하루 요괴 박사가 되었으니 이제 요괴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직도 초단으로 보이세요? 제가 아직도 초단으로 보이세요? 초단으로 보이세요? 오히려 좀 많이 드셨나 봐요. 초단으로 보이시냐고요? 갑시다. 아직. 아직 가지 맙시다.